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팀은 누굴 것 같아요? 옐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축구 이야기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자, 먼저 만세 한번 부르고 시작하죠. 손흥민! 만세! 아 정말 만세 맞습니다. 제가 이게 역사를 썼잖아. 역사를. 네, 그러니까요. 역사를 썼고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흥민이 때문에 새벽에 잠을 못 자서 피곤했는데 경기 자체가 너무 쫄깃했고 그 손흥민 선수의 이 활약은 정말 토트넘 역사에는 물론이고 잉글랜드 축구 역사, 유럽 축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정말 경기가 됐고요. 이거 좀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과한 거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뭐 한 10년 지나서라도 챔피언스리그 뭐 21세기 최고의 경기 탑10 막 이런 거 저 축구 언론에서는 자주 꼽으시잖아요. 네. 그런 게 아주 잠깐만 저 단골 메뉴인데 리버풀 팬한테 연락 왔는데 네. 이스탄불의 기적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이스탄불의 기적도 포함되지만 이스탄불의 기적이 위입니까? 그러면 이스탄불의 기적은 결승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기가 더 위로는 가겠죠. 그런데 이 경기도 결코 못지않고 그 주인공이 손흥민 선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무너뜨린 팀이 만수르의 맨체스터 시티라는 점 또한 이거는 뭐 역사적인 일입니다. 정말로. 정말 뿌듯한 거는 손흥민 옐카가 키운 선수 아닙니까? 레드카드를 아니 잠깐만. 누구를 키웠느니 어쨌느니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 말 끝까지 들어. 어불성설. 끝까지 들어. 손흥민 선수가 네. 자청해서 저 형 거기 한번 나가게 해주면 안 돼요? 예전에 라고 뭐 한 그런 프로그램이 얘기는 저도 알아요. 옐카 말고 또 있습니까? 없나요? 없죠. 옐카가 키운 게 맞다. 혹시 요 이런 정도는. 프로는 있지 않을까요? 슈퍼손, 슈퍼콘, 슈퍼 양쪽에 두시고 슈퍼손, 슈퍼콘, 슈퍼손. 손흥민 선수의 활약 덕분에 챔피언스리그라는 대회 자체에 대한 관심도 우리나라에서 더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축구를 2주 연속 편성한 이유는 다음 주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챔피언스리그 4강전 토트넘 대 아약스 그리고 바르셀로나 대 리버풀 이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피모치기 특집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2018-2019 챔피언스리그 4강 피모치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꾸 꺼내세요. 왜요? 이유는 피무치기를 하기에는 녹화 날짜가 지금 매우 앞이라서 아니 피모치기 미리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이에 사실 주말 경기 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이 네 팀에게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좀 뜬구름 잡는 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 드립니다. 아니 지금 4팀 남았어요. 어느 팀이 올라갈지 또 어느 팀이 우승할지 그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뭔가 그 정교한 뭐 피무치기 이런 거를 의도 획책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상당히 좀 간악한 획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유청 기자가 상당히 안도하는 표정이에요. 아니 여기 이제 북쪽 동포들이 하는 인민방송인 줄 알았어요. 간악한이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간악한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조선중앙TV에 나오는 조선중앙TV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지금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4강 대진이 딱 짜여졌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 줄로 유청 기자부터. 올 것이 왔구나. 지나간 것은 가고 이제 새 것이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의 4강 대진. 사실 이쪽 바르셀로나 리버풀 쪽은 저도 이쪽이 올라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토트넘하고 아약스는 저는 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 올라올 그러니까 거라고. 무조건 맨시티 유벤투스다. 맨시티 유벤투스가 왜냐면 이 토너먼트의 장인이니까 경기는 못해도 유벤투스가 올라올 것이고 4강도 아니고 8강에서 맨시티를 꺾는 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 깨졌기 때문에 올 것이 왔구나. 두 가지 의미로 다 틀렸구나. 그리고 애들이 정말 잘하는구나. 한준희 의원은요? 이광용 아나운서가 피무치기 시키면은 정말 어렵겠구나 라는 느낌을 이 4강 대진을 딱 볼 때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죠. 토트넘 대 아약스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팽팽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르셀로나 대 리버풀은 요거는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한쪽으로 확 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지금 예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두 쪽이 다 매우 어렵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트넘 아약스부터 한번 뚜껑을 열어보죠. 예. 자, 어디가 이깁니까? 바로요? 이걸 예. 막 쓰세요. 이럴 아니, 이게 때는. 제가 여기다 꽂아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한의원님이 막 꽂으신 막 것처럼. 쓰세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아약스가 이길 것 같아요. 제한토가 아닌데요. 네. 아, 이게 그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럴 수 머리로 있죠. 생각하는 네, 건 다를 수 네, 있어요. 네, 네. 그게 아니라 아약스가 지금 무서울 게 없기 때문에 토트넘은 8강에서 너무 좀 진을 뺐고 게다가 아픈 선수들이 많고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도 4강 1차전에 못 나오고 아, 근데 참 이 표현 자체 네. 뿌듯하지 않습니까? 에이스인 손. 네. 정말 에이스예요. 아니 그게 옳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아약스가 치고 올라오는 이 선수들의 기운 그리고 이 선수들이 심지어 평균 24.6세더라고요. 베스트 11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선수들이 근데 이번 시즌 끝나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22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가 남긴 기록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 기운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토트넘은 마치 16강에서 산왕을 만나서 이긴 북산처럼 4강에서는 좀 김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요? 눈치를 보지 마시고. 객관적인 그냥 생각에서는 아약스가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다. 미드필드 중원에서는 아약스가 분명히 우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최근에 그 미드필드에 부상자가 네. 많은데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소코 선수까지 못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 프랭키 데용, 반더백, 스웨네로 구성되는 네. 그 아약스의 중원이 토트넘의 중원보다는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윙백 쪽에서 지금 데니 로즈 선수는 아주 거의 최악으로 가고 있고요. 트리피어 선수도 좀 그닥이에요. 물론 이제 아약스도 마즈라이 선수가 지금 또 지난 경기에 부상을 입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미지수인데 윙백 쪽도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아약스가 근소 우위가 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타디치 선수의 가짜 9번 역할을 비롯해서 앞선 공격도 지금 아약스가 괜찮고 그런데 토트넘은 뭐니 해도 손흥민 선수가 1차전을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과연 그럼 토트넘은 1차전에서는 골을 누구에게 기대할 것인가 이제 이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케인, 손흥민 없이 뭐 시소코도 없이 1차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약스에게는 정말 기회다. 1차전에서만 좀 좋은 결과를 갖고 2차전에 임한다면 손흥민 선수 대 이제 아약스의 대결에서 아약스가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지 않느냐. 토트넘은 좀 부상자, 징계자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다. 아약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쉬운 상대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정말 거대한 클럽들을 도장 깨듯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아약스가 지금 조별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 그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까지 극복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팀이 오히려 덜 고함으로 보이는 토트넘한테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손흥민의 다시 한번 영웅 등극을 위한 또 밑그림일 수도 있죠. 2차전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좀 불리한 토트넘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2차전에 짜잔 하고 또 나와서 손흥민이 정말 하드 캐리해서 아약스를 또 극복을 한다면 이 얘기 들으니까 말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토트넘이 핸디캡이 많이 생긴 것이 네. 그리고 1차전 또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 없는 것이 2차전 손흥민의 진정한 다시 한번 영웅 등극을 위한 밑그림이 될 수는 있죠. 차오른다. 차오른다. 진짜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어린 선수들이 모든 걸 극복하고 가는 것도 드라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 모든 핸디캡을 다 극복하고 4강 2차전에 짜잔 나와서 결승으로 토트넘을 이끌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완벽한 스토리죠. 정말 슈퍼손. 근데 리버풀 대 바르셀로나는 약간 성격이 달라서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또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유청 기자. 이럴 때는 우리 과감하게 유청 기자 어느 쪽으로 기울 것 저도 같아요? 진짜 똑같이 생각을 해서 네. 왜냐면 이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네요. 누가 먼저 무너뜨리냐에 따라서 완벽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무너뜨리는 팀이 리버풀일 것 같은데 왠지? 저는 근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예상하기로는 네. 메시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가 판다이크를 한번 무너뜨릴 수 있다면 이건 바르셀로나 쪽으로 기울지만
판다이크를 비롯한 그 리버풀 선수들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엄청난 압박과 활동량으로 메시를 막아낸다면 정말로 리버풀이 대승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리버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는 리버풀에 비해서는 덜 역동적인 팀임은 확실하고요. 그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의 주포인 뭐 수아레스 선수만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역동적인 모습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수비진도 뭐 피케 선수를 의시한 바르셀로나의 수비진이 저는 올 시즌 강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전에 바이에른 뮌헨이 한번 바르셀로나에게 망신을 줬던 적이 있잖아요. 더 앞선 기동력이 바탕이 되면서 이제 그런 흐름으로 리버풀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메시 선수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바르셀로나의 키 플레이어들은 메시 선수 이외의 선수들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수아레스, 덴벨레, 쿠티뉴, 부스케츠, 라키티치 이런 선수들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여전히 보세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동시대를 같이 풍미해온 네 팀들이 지금 다 나가 떨어졌는데 네. 그 가운데 바르셀로나만이 살아남았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한 10서너 명의 퀄리티로만 보면 바르셀로나가 여전히 세계 탑급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메시 선수 이외에 몇 명이 자신이 갖고 있는 본연의 퀄리티를 발휘해주면 그러면은 리버풀이 오히려 녹아내릴 수도 있다. 예. 제가 한준 위원에게 보험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제 보험을 정말 거창하게 드셨는데 이건 정말 설계가 잘 됐다. 좀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러면 저렇게 될 것인데 그 설계가 아주 정교하네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말씀하시는 게 전 보험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맨유하고 그 바르셀로나하고 2차전에서도 맨유가 바르셀로나 처음부터 위기를 맞았어요. 한 7, 8분 이기였죠. 레시포드 선수 그 골이 들어갔으면 정말 더 몰랐을 거예요. 크로스바 때린 거.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왜 메시라고 했냐면 제가 2월에 봤을 때만 해도 활기가 너무 떨어졌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세력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역동적인 경기를 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메시를 말씀하신 그 선수들이 깨워주면 이거는 판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맨유도 메시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진 수비를 하고 필 존스 같이 힘 좋고 빠른 선수를 오른쪽 풀백에 붙여서 그 선수가 압박을 하게 했는데 메시가 돌아서 버리면 다른 선수들한테 너무 많은 기회가 나는 거예요. 메시의 공을 받는 사람이 수아레스나 덴벨레라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바르셀로나 경기를 잘했다기보다는 2번 연속 바르셀로나가 맨유 지역에서 공을 뺏어서 그 2골을 넣고 나니까 경기가 아예 다른 경기가 된 거예요. 바르셀로나가 그런 식으로 전반이나 혹은 1차전에 골을 넣으면 리버풀이 녹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버풀은 기본적으로 압박을 해서 뺏어오고 그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 공간을 점유해서 다른 팀을 괴롭히는데 여기서 한 번만 돌아설 수 있다면 10년 동안 챔피언스 리그를 풍미했던 선수들이 아주 쉽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승자는 누굽니까? 저는 바르셀로나라고 봐요. 저는 바르셀로나 보고 그리고 메시 선수가 2013년에 8강에서 골을 넣은 이후 8강에서 골을 못 넣었는데 6년 만에 골을 넣었어요. 우승은 14, 15 시즌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때가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약스가 지금 신신 세력에서 정점을 찍었듯이 저는 바르셀로나도 지금 구세력으로 정점을 찍은 게 올 시즌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역동적이는 않지만 어떤 팀을 만나도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게 올 시즌이라고 봤는데 올 시즌에 우승 못하면 바르셀로나도 내년에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결승은 갈 것 같다. 물론 결승에서 아약스나 토트넘을 만나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리버풀의 유리함을 주장할 수도 있는 근거는 뭐냐면 저는 요번 또 8강 2차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되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바르셀로나가 예전에 맨유를 물리칠 때에도 처음 한 10분, 15분 네. 정도는 고전했었어요. 맨유가 득점 찬스도 예전에도 많이 났었고요. 그런데 그때 맨유는 제대로 득점하지 못했죠. 저는 요번에 한 7, 8분 맨유가 그 막 압박해가지고 바르셀로나를 허둥대게 만드는 것을 보고 이거 여기서 골만 넣으면 맨유도 괜찮겠는데 했는데 거기서 골을 못 넣고 경기는 그 2009년으로 돌아갔어요. 데자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리버풀은 그 상황이라면은 저는 한 골 정도 넣을 수 있는 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피르미누, 살라, 마네가 지니고 있는 퀄리티는 뭐 맨유 팬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지금 맨유
공격진의 퀄리티와는 저는 다르다고 별로 보고. 죄송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네. 뭐 사실에 가까운 얘기죠. 예. 그러니까 팬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리버풀은 바르셀로나를 그 정도로 불안정하고 허둥대는 상황으로 몰아넣기만 하면 리버풀은 넣을 수 있는 팀이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는 또 리버풀한테 급속하게 유리하게 갈 수도 있다. 야, 뭐 그래도 어쩌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시키냐고. 그래도 한 팀 고른다면. 저는 리버풀이 살짝 유리할 수 있다고 봐요. 갈리네. 네. 살짝. 네. 그러니까 아까는 저는 갈려요. 아약스도 살짝이고 네. 리버풀도 살짝. 이게 피묻히기가 참 어렵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방향을 달리할게요. 네 팀, 각 팀의 이 선수의 플레이를 주목해보라. 이 선수가 4강의 결승 진출의 키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선수 한 선수씩만 꼽아볼까요? 예. 유청 기자부터. 저는 아약스에서는 그 결승골을 넣은 더 리우트 선수가 1999 년생. 네. 근데 네. 이 선수가 그 22년 전에 자기 선배들이 4강에 올랐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선수도 그러네요. 태어나지 않았고 네. 프랭키 더영도 안 태어났고 마즈라이 선수도 안 태어났었고요. 판더비크가 골을 넣었잖아요. 이 선수는 4강 1차전과 2차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네레스는 당시에 생후 1개월이었어요. 그런 거를 줘. 이야. 이 기자님은 다르시네요. 그리고 그런 걸 제가 줘서요. 제일 재밌게 본 건 달레이 느낌 블린트가 있다니까. 맨유에서 왜 이렇게 못해 그러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아빠 데니 블린트. 그렇죠. 네, 데니 블린트가 그 당시에 4강에 갔는데 달레이 블린트 그때 8살이었더라고요. 만 8세. 그러니까 아약스가 그 당시에 이제 야리 리트마넨을 중심으로 뭐 세도르프, 다비즈, 데보로 브라더스, 오베르마스, 클라이베르트 뭐 이런 네. 팀인데 거기에 레이카르트와 데니 블린트가 있었어요. 데니 블린트가 있었죠. 이 노장 베테랑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들 블린트가 지금 약간 데자뷰가 되는 게 그런 있고 얘기. 그때 그 경기장에 그러면 달레이 블린트가 있었겠네. 달레이 블린트는 아마 있었을 것 같고 8살이면 충분히 경기를 봤겠네요. 저는 그래서 마티스 그 더 리우트가 수비만 단단하게 해준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원은 정말 막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정말 하나만 더 해준다면 아마 토트넘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마티스 더 리우트가 아약스에서는 키플레이어로 봅니다. 그 더리트와 판다이크가 지키는 네덜란드 수비, 네덜란드 앞으로 대표팀의 수비가 아주 기대할 만하죠. 다음 월드컵, 다음 유로에는 상대들을 엄청나게 괴롭힐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요즘 네덜란드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아주 예, 선전하고 있고. 완전히 골짜기로 갔다가 예. 네덜란드 축구 팬이라서 저는 타디치 선수. 타디치 선수의 역할은 예전에 아약스가 90년대 중반에 그 제패했을 때 야리 리트마넨 선수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리트마넨 선수는 가짜 9번 같은 역할이라기보다는 스트라이커 바로 밑에서 이 스트라이커를 지원하는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이긴 했는데 지금 타디치 선수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뭐 앞선에 있지만은 정말 후반까지 내려와서 모든 연계와 그 절묘한 플레이들을 연발해주고 있거든요. 올 시즌 타디치 선수의 이 가짜 9번 활약은 가짜 9번의 명선수들의 계보에 들어갈 정도의 활약이라고 봐요. 아약스는 그렇고요. 토트넘은요. 저는 위고 요리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수비가 완전 구멍이 났고 8강 2차전에서만 4골을 내줬어요. 그리고 열린 슈팅 찬스가 엄청나게 많았고 근데 요리스가 한 3-4개를 완벽한 걸 막아주면서 맨시티 선수들을 이렇게 뒷목을 잡게 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4강 1차전은 정말 슈팅을 많이 허용할 거고 거기서 요리스가 몇 골로 막아주느냐 몇 개를 쳐내고 수비를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2차전에 손흥민이 나와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자, 손흥민 또 이렇게 살짝 얹어주는. 아니 근데 맞아요. 왜냐면 누가 골을 넣을까 그게 지금 저는 전혀 그림이 안 나와. 4강 1차전에서. 토트넘. 이게 손흥민 선수가 1차전부터 나올 수만 있다면 무조건 손흥민 선수예요. 거의 토트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진짜로. 오늘 좀- 컨디션 좋으신데? 오늘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키플레이어로는 저는 크리스찬 에릭센 선수. 크리스찬 에릭센 선수는 또 그러니까 토트넘에 많은 걸 이제 만들어 내줘야 되고 에릭센이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1차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결사 역할까지도 뭐 프리킥이라든가 그런 역할까지도 에릭센 선수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되고 또 에릭센 선수가 아약스 출신이에요. 그죠, 아약스 출신. 네, 이번에 토트넘에 아약스 출신이 4명이 있거든요. 에릭센 선수, 베르통원, 알더웨이럴트, 다빈손 산체스 선수까지. 사실 아약스 출신들이 굉장히 토트넘에게도 중요한데 이 중에서 에릭센 선수가 많은 걸 또 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약스 토트넘까지 왔습니다. 바르셀로나. 저는 무조건 메시입니다. 네. 물어본 제가 잘못이네요. 네. 예. 신이 보여주시느냐. 예. 신이 다시 한번 이제 근데 저게- 신을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인간으로 격화시키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이 잠깐 현신하셔가지고
네. 신은 신의 자리에 놓고 네. 인간 중에서 누굴까요? 인간이라고 하면 저는 쿠티니를 뽑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선발이 아닐 수도 있는데 쿠티니가 그 8강 2차전처럼 나와서 그때 한 번씩 해준다면 그러니까 공간은 전 무조건 날 거라고 보여요. 메시의 쿠티뉴가 반대편에 나오던- 무조건 공간이 있죠. 공간이 네. 나온다고 보는데 쿠티뉴가 맨유에게 꽂은 것처럼 한 번 더 리버풀에 꽂아준다면 그때는 게임이 끝난다고 봅니다. 저는 세르히오 부스케츠가 키플레이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스케츠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에는 특히 수비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부스케츠 선수가 좀 이 경기는 정말 중요한 경기니까 리버풀전은 각성을 해서 그 정말 본연의 자신의 어떤 패스 분배 역할도 기가 막히게 하면서 수비 커버까지도 완벽하게 해준다면 그러면은 바르셀로나의 승산은 훨씬 높아질 거다. 공격진이 아무리 잘해도 부스케츠가 너무 삽질한 마지막으로 리버풀은 누굴까요? 류청 기자. 마네하고 판다이크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판다이크를 고르겠습니다. 왜냐면 판다이크가 수비뿐만 아니라 더리우트랑 비교하면 기분 나쁘겠죠. 자기 형인데 그 공격 쪽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다이크가 빛나는 그 순간 바르셀로나가 정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왜냐면 판다이크가 그 8강 2차전에서도 마누라가 넣은 다음에 마지막 골은 자신이 넣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공격수처럼. 그런 거 보면 신을 맞고 그리고 그 세트피스에서 한번 빛나준다면 리버풀이 정말 대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판다이크를 뽑았습니다. 한준이 의원. 저는 살라 선수요. 일단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하려면 조르디 알바의 오버래핑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조르디 알바와 같은 라인에 있는 살라 선수가 있거든요. 이제 알바 선수 뒷공간은 나게 돼 있어요. 이제 수비도 해줘야 되고 이제 살라 선수가 골도 넣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찬스는 꽤 날 거라고 봐요. 근데 살라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 한동안 안 좋던 흐름도 있었거든요. 그 이 살라 선수가 과연 좋을 때 모습일 것이냐 안 좋을 때 모습일 것이냐에서 리버풀의 결정적인 찬스에서의 결정력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살라 선수를 봅니다. 네, 키플레이어까지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2018-2019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4강 앞두고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펼쳐지는데 저희가 피부치기로 시작을 해서 아주 정교한 보험 설계로 마무리가 되는. 사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아니 오늘 사인할 것 같아요. 끝나면. 오늘 사인해야 돼. 하나 청약하시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니까 6월 1일이잖아요. 네. 그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네. 예. 거기서 마지막에 웃는 팀은 누굴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결승으로. 아니 요게 또 엘카 피부치기 맛이죠 또 이게. 저는 이제 일단 바르셀로나의 우세를 점쳤기 때문에 네. 머리로는 바르셀로나 우승할 것 같지만 아약스가 우승하는 걸 한번 그럴 보고 싶어요. 수- 아야 잠깐만 이거 그러실 손흥민 것 아니고? 같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물론 손흥민이 결승에서 골 넣는 거 보고 싶죠. 근데 손흥민은 근데 이분 말 들으면 손흥민 선수는 결승 진출 실패해요. 아예 결승을 밟지 아니 못하는. 왜냐면 저는 이제 새 시대가 왔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를 아약스가 바르셀로나를 한 3대1로 대파하고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 선다면 다시 한번 경기장에는 뭐라고요? 완다 메트로폴리타노 예. 그 예전에 이스탄불의 기적보다 오히려 더한 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일이 한번 발칙하게 일어나면 어때? 뭐 이런 거죠. 아니 그리고 아약스가 우승하면 이제 또 기자님이시잖아요. 기자님들이 이제 쓸거리가 또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 이런 거 제가 이미 다 제 지금 생각에 이미 초안을 만들어놨어. 제가 엑셀 파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써먹게 될까봐 지금 아까워가지고. 아니 근데 있는 잠깐 것 같거든요. 이거 혼자서 이렇게 딱 이제 비장의 무기로 아니, 숨겨놨는데 제 생각에 더 있어요. 네. 까도 되는 거니까 깐 맛보기구나 거예요. 오늘은. 네, 네. 예. 데니 블린트를 제가 엄청나게 조사하기 때문에 야, 류청 씨는 제가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훌륭한- 근데 이분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분. 아 이분이요? 곧 복귀하신다면서요? 네, 곧 복귀하신다면서요? 그걸 복귀한대요? 네. 필요 없어. 저 나도. 저는 그냥 가슴을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형을 버릴 수는 없죠. 예. 한준이 의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조금 유리할 것 같다고 했으니까 그 머리로는 리버풀, 가슴으로는 저는 토트넘. 예. 왜냐하면 토트넘이 우승하는 것 자체도 토트넘의 진정한 전성기는 사실은 60년대예요. 60년대 이제
그 리그 우승도 했었고 너무 거슬러 올라갔어요. 커 비너스컵 우승도 네. 했었고 그 지미 그리브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리버풀이 조금 유리할 듯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리버풀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끼는 건 한준 위원의 피무치기는 깨알같이 이제 그 적혀 있는 약관을 잘 읽어야 된다. 그렇죠. 약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정말 약관을 잘 읽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장면만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왜 우리 광고에 보면 마지막에 진짜 빠른 말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약관을 2년 이상하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 돈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거죠. 열카?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예. 챔피언스리그 4강과 결승 피무치기 여러분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결승 진출팀 그리고 우승팀까지 맞춰주신 분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공인가요? 오 이게 챔피언스리그 결승 공인구입니다. 피날레. 여기 보면 그래요? 마드리드 19 파이널이라고 써 있어요. 국내에 이거 딱 하나 남았답니다. 지금. 진짜요? 정말 국내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얘기. 왜냐하면 이게 마케팅 담당자가 저한테 겨우 구해서 근데 준 거거든요. 혹시 그분이 다른 분들에게 드릴 때도 이거 하나 남은 겁니다라고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뭐 그러든가 말든가. 한 줄 요약할까요? 리처 또 기자. 있어요? 이거 또 해야 돼요 지금? 그래도 한 줄 요약은 뭐 이게 또 열카 마무리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 챔피언스리그의 무서운 녀석들 때려왔는데 손흥민이 좀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 또 보험을 들은. 아니에요. 네. 아니 이쪽은 4강에서부터 아약스 승리로 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게 이해가 가요. 예. 보험을 들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살아야 돼요. 저요. 제 피무치기 같은 게 이제 짤방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광용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것이므로 저의 의견과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립니다. 2008년 5월부터 정말 간악한 MC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셨던 한준 위원의 한 줄 요약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남아공 월드컵 때는 형 그 피무치기 잘해가지고 대박 맞아요. 났잖아요. 네. 그때는 부지기수로 프랑스, 맞췄죠. 네, 이정수 선수 뭐 그러니까. 프랑스의 탈락 뭐 등등. 네. 저밖에 거기 없죠? 그 스페인의 유로 우승 이런 것도 맞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2008년에. 그래서 우리가 피를 묻혀온 거야 지금까지. 그런 12년째. 근데 예. 그 어느 그 인생이란 거는요. 자, 더 빨리 오늘 떨어질 수도 방송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요. 그밖에 없어요. 아니 그거.